할 엘로드와 데이비드 오즈번의 미라클 모닝 밀리언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부자들이 아침 8시 전에 뭘 할까? 사실 이런 주제는 약간 흔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계발서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일찍 일어나세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좀 탈탈 털어서 아침 습관이 대체 어떻게 부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 자료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삶을 바로잡아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아니다. 아, 그게 아니다. 네, 매일 아침을 통해서 삶을 바로잡는 것이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와, 순서가 반대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쓰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질문부터 해야겠네요. 왜 그렇게 다들 아침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알람 소리에 막 허둥지둥 일어나거나 아니면 스노즈 버튼 계속 누르다가 무기력하게 시작하잖아요. 네, 자료에서도 딱 그 두 가지를 말하죠. 압도되는 아침이랑 무기력한 아침. 맞아요. 그런 시작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하루 전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사고방식, 감정, 성과까지 그냥 다 정해버리니까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네,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료에 인용된 걸 보면 아침형 인간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또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뛰어나대요. 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은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생산성, 계획성, 긍정적인 태도 이런 부를 쌓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게 아침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 들으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를 위한 아침 시간이라는 게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가족 챙겨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인데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그래요? 바로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율을 통해서 설명하거든요. 아, 그거요? 비상 상황 생기면 아이보다 나부터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거. 네, 바로 그거죠.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아침에 자기 개별 시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다. 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최고의 모습으로 가족과 동료를 대하기 위한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해야 주변을 더 잘 돌볼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와, 나를 위한 산소 마스크.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아침이 왜 중요한지, 또 왜 이기적인 게 아닌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큰 산을 넘어야죠. 바로 일어나기. 알람 울릴 때 5분만 더. 이 유혹, 이거 정말 지옥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진짜 실용적이라고 느낀 게 그 감정적인 부분을 딱 개념으로 정의해요. 기상 동기부여 레벨. 영어로는 WUML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벨을 과학적으로 끌어올리는 5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 5분 안에 끝나는 5단계 전략이요? 되게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첫 번째는 잠들기 직전에 긍정적인 의도를 설정하는 것.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다음날 아침의 첫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예요. 아, 내일 또 출근이네 하고 잠들면 아침에도 그 기분이 이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할 그 시간이 정말 기대된다. 아니면 내일은 진짜 상쾌하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암시네요. 그날 밤에 미리 아침에 나를 응원해주는. 맞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침의 저항감을 엄청나게 줄여준대요. 좋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래도 알람이 울리면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물리적인 장치를 거는 겁니다. 물리적인 장치요? 네, 알람을 끄기 위해 침대에서 나오기. 아, 알람 시계를 멀리 두라는 거.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일단 몸을 일으켜서 몇 걸음이라도 걷게 되면 그 움직임 자체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눕기가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일단 몸만 일으키면 어떻게든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비몽사몽 일어나서 알람을 껐어요.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단계가 아주 재밌어요. 바로 양치질하기입니다.
양치질이요? 네, 알람 끄자마자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욕실로 가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양치질은 우리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치밀한데요. 뇌가 게으른 결정을 내릴 틈을 아예 안 주는 거군요. 자, 양치까지 하니까 정신이 좀 들어요. 네 번째는 물 한 잔 가득 마시기. 이거 뭐 건강 상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자는 동안 우리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는데 이게 아침에 피곤함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예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면 몸이 깨어나고 정신도 맑아지죠. 전날 밤에 미리 물 한 잔 떠놓으면 좋겠네요. 훨씬 실천하기 쉽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마지막 5번째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거나 바로 샤워하기. 이건 이제 다음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 준비 단계예요.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우리 뇌는 이제 운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샤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니까요. 이 5단계를 5분 안에 끝낸다. 네. 그러고 나면 그 기상 동기부여 레벨이 충분히 올라가서 다시 침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해볼 만한데요.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5개가 연결되니까 강력한 시스템이 되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스누즈 버튼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확보했어요. 근데 막상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스마트폰부터 보면 그냥 도로 아미타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심장이요? 네. Life, S-A-V-E-R-S. 인생을 구하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6가지 습관의 앞글자를 딴 약자예요. SABERS.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S, 사일런스. 침묵은 뭔가요? 명상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명상도 좋고 기도, 심호흡,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다 괜찮아요. 핵심은 시끄러운 뉴스나 이메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단 몇 분이라도요? 네, 단 5분이라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명료해지죠. 알겠습니다. 다음 A는 affirmation. 확언이네요. 솔직히 이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나는 부자다 외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요. 효과 없는 확언이 바로 그냥 소망을 말하는 거고요. 진짜 강력한 확언은 구체적인 행동과 그 이유, 그리고 믿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아침 10시까지 가장 중요한 3가지 업무를 끝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처럼요. 행동 계획이랑 연결하는 게 핵심이군요. 훨씬 설득력 있네요. 네, 이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자기 대화에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V, visualization. 시각화는 확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확언이 언어로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거라면 시각화는 이미지와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지와 감정이요? 네, 목표를 이미 달성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박수를 받는 모습, 아니면 목표했던 금액이 찍힌 통장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요.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군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뇌는 실제 경험이랑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훈련이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폭발적으로 높여준다고 해요. 네 번째 E는 exercise, 운동. 이건 뭐 중요성은 다 알지만 아침부터 운동할 시간과 에너지가. 그래서 자료에서도 절대 거창한 운동을 말하지 않아요. 헬스장 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단 1분이라도 심박수를 높여서 뇌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리 뛰기 60초, 탈구팔펴기 10개, 뭐 이런 거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춰도 되겠네요. 그것도 아주 좋죠. 아침에 몸을 깨우면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 그 정도면 진짜 할 수 있겠는데요? 다섯 번째 R은 reading, 독서네요. 네, 이것도 1시간씩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계방 서적이나 내 목표와 관련된 책을 하루에 단 몇 페이지, 10분이라도 읽는 겁니다. 10분이요? 네, 매일 아침 10페이지만 읽어도 1년이면 3,650페이지예요. 웬만한 책 10권이 넘는 분량이죠. 와, 그게 쌓이면 정말 엄청나겠네요. 1년 뒤에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마지막 S는 scribing, 기록이군요. 일기 쓰기 같은 건가요? 일기를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이에요. 감사한 일,
오늘 떠오른 아이디어, 복잡한 생각들을 그냥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브레인 덤프라고도 하는데 머릿속에 엉켜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명료함을 얻을 수 있어요. SAVERS. 침묵, 확언, 시각화, 운동, 독서, 기록.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다 하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저자도 유연성을 계속 강조해요. 이상적인 건 60분 전이 미라클 모닝이 맞지만 시간이 없다면 각 항목을 1분씩만 투자해서 총 6분 만에 끝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와, 6분 버전도 있어요? 네, 6분 미라클 모닝이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니까요. 일단 6분이라도 시작해서 효과를 느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맞게 시간을 조절하게 되고요. 6분 버전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 모든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냐는 거잖아요. 작심 3일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일 미라클 모닝 챌린지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요. 특히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요. 어떤 단계들인가요? 첫 10일은 견딜 수 없는 단계입니다. unbearable. 견딜 수 없다. 네. 기존의 편안한 습관, 즉 늦잠이랑 싸워야 하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예요. 뇌와 몸이 막 격렬하게 저항하죠. 이걸 왜 해? 그냥 자 하고요. 아, 딱 3일차, 5일차쯤에 오는 그 기분이네요. 네, 대부분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버틸 힘이 생기겠네요. 그 고비를 넘기면요. 11일부터 20일까지는 불편한 단계, uncomfortable 단계에 들어섭니다. 몸이 슬슬 적응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래도 죽을 것 같지는 않은 단계군요. 그렇죠. 오히려 아침에 상쾌함을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습관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그럼 멈출 수 없는 단계겠네요? 정확합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가 바로 멈출 수 없는 unstoppable 단계예요. 이쯤 되면 미라클 모닝이 완전히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정체성이 된다. 네,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오히려 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 3단계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려두면 첫 번째 그 견딜 수 없는 단계에서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야 하고 버텨낼 수 있겠군요. 네,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잔료를 쭉 훑어보니까 핵심은 정말 일찍 일어나라가 아니었네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내 하루와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시간을 채울 SAVERS라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무기까지 알려준 셈이에요. 맞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목적으로 깨어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위가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네. 하지만 그 이른 시간에 자기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매일 아침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드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눈을 뜨시겠습니까?